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자원과 관련된 어느 한 나라가 자원에 대한 수익으로 제대로 플렉스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됐던 그런 떡상했다가 떡락하게 된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나우루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인강을 찍다가 그 천재교육 밀크티에서 중일 그 자원 단원에서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국가에 뭐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콩고 공화국, 뭐 콜탄, 그리고 뭐 인광석과 관련된 나우루 공화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교훈이 꽤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나우루 공화국은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항공샷을 찍은 건데요.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위에 엄청난 산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작은 섬인데 얼마나냐면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정말 작은 섬이죠. 그래서 요 트랙을 따라서 쭉 한 바퀴 돌면 18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고 울릉도의 3분의 1, 정말 한마디로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섬인 거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위쪽 파푸아 뉴기니 섬 옆쪽에 나우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루는 대체 왜 갑자기 돈을 벌게 된 걸까요? 이 나우루는요, 사실 이 섬 자체가요, 새똥으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태평양을 막 지나서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가는데, 이 철새들이 이제 급동이 마려울 때 철새들이 모여서 똥 싸고 가는 섬이었던 거죠. 아, 너무 힘들어. 야, 여기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새똥을 막 쌌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산호초와 새똥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의 섬을 이룬 것이 나우루 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새똥의 성분이 그 구아노라는 게 이게 축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구아노가 이제 섬에 축적이 되면서 산호초랑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광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새똥이요, 굳어가지고 돌덩어리가 되면 인광석을 이룬다고 하는데, 유기물로 인한 하나의 광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광석은요, 사람이 쓰는데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 비료, 인광석을 꼭 뿌려야지만 잘 자라는 작물이 있대요. 화학 비료라던가 아니면은 인광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축의 사료로도 너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한창 그때 가축의 사료로 인광석이 많이 필요할 시기였고, 이 인광석이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나우루 섬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었냐면, 워낙 작은 섬이기 때문에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13,000명, 10,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인광석을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데, 그 인광석 수출을 한 그 비용, 이득을 다 n분의 1로 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죠, 국가에서. 그랬더니 이 섬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방석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나우루 섬의 인광석의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 하나하나 이런 돌덩어리들이 다 인광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새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새똥으로 완전 로또 맞은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때 당시가 1980년대 당시에 1인당 GDP를 우리가 대표적인 부유함의 척도로 보잖아요. 뭐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지금도 뭐 룩셈부르크,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고,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 1인당 GDP가 당시에 미국이 한 $10,000 정도였는데, 이 나우루는 $30,000였대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3배나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플렉스하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을 동네가 마치 그 미국 남부 플로리다의 막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처럼, 집도 예뻐지고, 내가 굳이 집안일을 할 필요가 있나? 집사를 쓰고 메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외제차를 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제 80년대 막 좋은 외제차를 타고 기사도 두는 거죠. 섬은 코딱지만한데, 섬은 1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굳이 그렇게 막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집
한 집마다 차를 뭐 롤스로이스, 막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2대씩 이제 몰고 다니고 이 조그만 섬 안에 주유소만 해도 2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비행기가 토탈 여객기가 9대가 있었고 또 전용 비행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우루 공화국의 그 비행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우루의 비행장도 만들어 놓고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가거나 하와이에 가서 쇼핑, 명품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인광석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 한 집에게 이제 연금으로 얼마를 줬냐면 연금으로 그때 당시 1년에 1억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봉 1억 얼마나 꿈의 연봉입니까? 근데 이 연봉 1억이 그때 80년대 정도의 1억이면요 아마 지금은 거의 10억 수준이었다는 거죠. 너무 돈이 많으니까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소비만 해도 경제가 굴러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인광석이 이 섬을 이루고 하는데 약 2000년이 걸려서 인광석을 만들어진 걸 이 사람들이 펑펑펑펑 채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채굴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 30년 만에 인광석이 거의 다 바닥이 났대요. 2003년도부터 인광석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야. 돈 벌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의 엄청난 플렉스는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뭐 플렉스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외제차에 뭐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사진을 보면은요 이 나우루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뚱뚱하면 멋있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농사도 안 짓는 거야. 다 공산품, 막 통조림, 다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가공식품만 계속 먹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돈은 계속 쓰고 운동은 하지 않고 일 하나 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해서 진짜 다 이렇게 비만이 이제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비만이 심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당뇨병으로 사망자가 높은 1위가 되기도 했답니다. 다 당뇨병에 이제 성인병, 비만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가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실 인광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TMI로 우리나라에도 인광석이 나는 섬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독도죠. 독도는 그 인광석도 있고 그리고 독도 그 지하 깊은 곳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불 붙는 얼음, 차세대 에너지원도 꽤 많다고 하죠. 이 인광석은요 지금도 값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느 쪽으로 더 각광받고 있냐면 이 인광석 안에는 우라늄이 있대요. 그래서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뭐 바나듐이라는 게 있는데 바나듐은 뭔가 철강 합금을 할 때 꼭 필요하대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나라 독도에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다케시마나 일본이 막 그 독도를 포기 못하는 이유 자체가 이 독도에 있는 유물 때문이라는 이런 엄청난 광물 때문이라는 거죠. 유물이 아니라 광물. 말이 가끔 헛나올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슈퍼카를 펑펑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2003년에 완전 떡락을 하게 되는데 인광석 채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인광석을 캐겠다고 여기저기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대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땅은 여기저기 다 파놔가지고 땅은 척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항구를 만들고 고기를 잡게 이렇게 계속 이제 어업 같은 걸 다시 하라고 권유를 했대요. 원래 나우루 전통 사람들은 그물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고 열대 작물들을 잡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30년 동안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하나도 그런 일을 안 한 거야. 고기 잡는 법, 청소하는 법, 농사 짓는 법 다 까먹은 거야. 너무 나태해진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항구도 만들고 어업을 장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구 쪽에 가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거야.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너무 나태해진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완전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은 거죠. 사실 노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어쨌든 그래서 나우루는요, 요즘에 어떻게 사나 하고 좀 알아봤어요. 뭐 이런 채굴 시설들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나우루는 좀 황폐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호주에서 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 되게 많은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난민들이 호주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호주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나우루 보호소로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들어오는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호주에게 재정적인 부분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이제 기사에도 나왔는데, 나우루 사람들이 자기네들 난민 받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고 해요, 이기적으로. 근데 또 요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싫은 거야. 이제 막 플렉스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우루 공화국은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머리를 또 이제 굴리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은행, 웬만한 그런 마피아들, 약간 검은 돈 이런 건 다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제 은신처도 이제 제공해서 나우루 섬에 숨겨주고, 그리고 돈 세탁을 하는 걸 도와줍니다. 바로 나우루 공화국 은행에서.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 은행에서 이런 테러리스트를 도왔다는 게 결국 적발이 돼서 미국이 막 전 세계에 그런 검은 돈을 막 찾고, 이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돈 세탁을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털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완전 열을 올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우루 공화국 은행을 결국에 이제 2002년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우루 공화국은 2002년에 이 공화국 은행이 파산했고, 2003년에 인광석도 완전 고갈이 됐고, 2005년에 이제 파산을 선포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최빈국으로 이제 거의 이제 나우루 공화국은 그렇게 잘 살던, 이제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가난한 국가로 전락이 돼서,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통조림을 사람들이 주워가서 먹고 있고, 그런 일로 지금 전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간 사람들이 이제 발견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황폐하게 80년대 잘 나갔던 외제차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폐차할 돈도 없고, 이제 이 자동차를 굴릴 이제 기름도 살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버려놨고, 채굴 시설도 방치되어 있고, 뭔가 황량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우루 공화국은 이게 끝난 게 아니래요. 지금 망한 데다가 어떤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점점점 이 섬을 아까 계속 이렇게 과하게 채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인광석을 심하게 채굴한 나머지 섬 전체의 고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몰디브 섬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나우루 섬이라던가 뭐 이런 섬들, 좀 낮은 섬들은요, 산호초로 되어 있는 섬들은 막 위에 막 산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낮거든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될 경우 언젠가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해수면이 잠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우루 공화국은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오면 결국 잠길 위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새똥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확 뜬 게 아니라 갑자기 떡상을 한 다음에 너무 과하게, 진짜 제대로 너무 플렉스를 한 나머지, 만약에 그들이 돈을 되게 잘 벌었을 때 이제 국가에서 뭔가 진짜 농경지에도 일구고, 아니면 주변에 다른 섬을 뭐 산다던가, 아니면 뭔가 얘네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광산업 쪽으로 어떻게 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미래를 조금이라도 대비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별의별 뻘짓을 되게 많이 했대. 각종 부정부패 비리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오스트레일리아의 뮤지컬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여기저기에다가 몰래 이제 은폐시켜놨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되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그래서 이 나우루 공화국의 이 멸망은 하진 않았지만, 뭐랄까, 이 떡락
파산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지구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지하정을 캐고 지구를 오염시킨다면 저렇게 나우루 공화국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저축을 하지 않고 뭐 국가가 나라의 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만 잘 살면 돼라는 배짱이 마인드로 막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언을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되게 좀 뭔가 뜨끔하네요.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이제 좀 돈이 들어오면 저축을 하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나우루 섬에 대해서, 나우루 섬의 인광석으로 인해서 완전 떡상했다가 떡락하게 된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소재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